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자한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71번째 시간으로 일본 물어 10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물어 10 신상목. 시대를 앞선 지도의 걸작 이노즈 이노 타다 타카 50세의 사업에서 은퇴한 후 천문에 관심을 갖다가 지도 제작에 나서 17년간 10차례에 걸쳐 일본 전역을 답사 현대의 측정치가 오차가 1000분의 1에 불과. 메이지시대의 과학적 사고, 겉면 끈기의 스토리로 초급학교 교과서에 수록.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 하나. 대일본 연해여지 전도를 제작한 이노 타다 타카가 청량 여행에 나설 때 참배하던 도미오카 하치만구 신사 경내에 있는 이노의 동상. 예로부터 지도는 권력의 상징, 부의 원천, 문명의 척도였다. 서구는 카타그래프, 지도 제작자라는 단어가 별도로 존재할 정도로 지도 제작에 의미를 부여한 문명이었다. 대항해시대 탐험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새로운 루트를 발견하고 그 정보를 그래픽으로 기록하는 것이었다. 발견의 시대 또는 탐험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15, 17세기 서구 문명의 지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나침판, 망원경, 육분의 등장으로 관념과 추정을 배제한 실측에 의한 정교한 작도가 가능해졌고, 지동설에 기반한 지구의 개념 확립으로 경도 위도의 좌표 시스템과 3차원 정보를 2차원 평면에 옮기는 투영법이 발전하였다. 이는 지구의 지리공간 정보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도가 전개해줄수록 서구 문명은 세계로 뻗어나갔고, 세계가로 뻗어나갈수록 서구 문명의 지도는 더욱 정교해졌다. 근세 지도의 발전은 서구 문명의 전 세계적 확산의 원동력인 동시에 결과물이다. 지도는 천문지리를 포괄하는 과학적 사고의 집약체이다. 어떤 나라의 각 시대별 지도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지도는 단연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이다. 19세기 말 근대 작도법이 아닌 자체 방식으로 상당한 수준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유럽 문명을 제외하면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이 당시 세계적 수준에 비추어 보아 손색이 없었음을 시사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조선에 대동여 지도가 있다면 에도 시대 일본에는 이노즈가 있다. 이노즈란 에도 후기 청량가인 이노 다다 타카가 제작한 일본 최초의 실측 지도이다. 정식 명칭은 대일본 연해여지 전도이다. 은퇴한 후 시작한 천문학 공부 제작자인 이노는 본래 지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상인이었다. 1745년 출생, 당시 본래 이름은 진보 산지로였다. 양친의 사망으로 17세 때인 1762년 작은 양조장을 운영하는 이노 집안의 서양자로 입적되어 이노라는 성을 얻는다. 이노는 영민하고 소환이 좋은 사업가였다. 망해가는 조그만 양조장을 궤도에 올려놓고 땔감, 장작, 도매상, 미국 중개상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거부를 쌓는다. 이노는 50세가 되는 해에 장남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은퇴한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그는 평소에 관심 있던 천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에도로 거처를 옮긴다. 에도로 간 그는 당시 천문학의 1인자이자 천문방 막부의 공기관으로 천문관측 및 역 제작을 담당을 맡고 있던 다카하시 요시토키의 문화생이 된다. 30대 초반의 다카하시는 50대 이노의
청을 듣고 노인의 도락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입문 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형설지공으로 천문학을 공부하는 이노에게 크게 감복한 다카시는 이노를 스이호 센세이는 별이 움직임을 관측한다는 말라 부르며 연령을 초월한 돈독한 사제관계를 맺는다. 천문학에 심취한 이노는 거액을 들여 관측 도구를 구입해도 자택을 아예 전문 관측소로 개조하였다. 그의 천문 관측은 취미생활을 넘어 전문가 경지에 이르렀으며 일본 최초의 금성이 일본 자오선을 통과하는 것을 관측하여 기록하는 계가를 올리기도 했다. 당시 천문방은 기존의 역을 개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책임자인 다카시는 새로운 역인 간세이레키를 완성하였으나 스스로 불만이었다. 당시 지식으로는 지구의 크기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역을 계산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의 과학자들은 네덜란드로부터 전례를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나 자오선,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가상의 선 1도의 거리를 확정하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다. 보다 정확한 역 제작을 위해서는 지구의 크기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다. 이노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평소 청량이 제일 관심사이자 취미였던 이노는 거리를 알고 싶다면 청량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지구상 두 지점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북극성이 관찰되는 각도를 측정한다. 두 각도의 차를 비교하면 위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측정 지점 간의 거리를 정확히 알면 위도의 차이를 대입하여 지구의 외주를 계산할 수 있다. 이노의 발상에 당대 최고 과학자 다카시도 동의했다. 다만 이 구상은 한 가지 난점이 있었다. 북극점 관측 지점 간 거리가 관측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상당히 멀어야 하며 또한 그 거리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원리는 주어졌지만 실행이 문제였다. 이대로라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끝나버릴 탁상공론이지만 이노는 생각이 달랐다. 청량마니아 이노는 직접 에도에서 일본의 북쪽 끝단인 에조치, 홋카이도의 옛 명칭까지 걸어서 그 거리를 실측하겠다고 결심한다. 이 결심이 인류 문명사에 남을 위대한 지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이노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17년에 걸친 10차례의 청량 여행. 이노제의 대지도 214장을 합친 모습. 이노제 원본은 1873년 황거하제로 모두 소실됐으며 현재 남아있는 것은 미국 어해도서관 등에서 발견된 사본이다. 당시 홋카이도는 검단의 땅이었다. 막부의 허가 없이는 발을 들일 수 없다. 다카시 이노 사제는 지도 제작을 명분으로 떠올린다. 18세기 말 이래 홋카이도 지역은 러시아의 접근으로 막부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였다. 홋카이도 동단에 위치한 네무로에 러시아 특사가 찾아와 통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북쪽 야난 일대에 러시아인들이 무단 상륙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국방의 관점에서 홋카이도 일대의 정확한 지도 제작 필요를 느끼던 막부는 다카시와 이노에게 홋카이도 청량을 허락한다. 1800년 이노는 에도에서 홋카이도를 목표로 청량 여행에 나선다. 이노가 55세에 되던 해였다. 총 9인으로 구성된 청량대가 4월 에도를 출발하였다. 5월에 홋카이도에 도착하여 8월까지 해안 일대 청량을 마치고 10월에 에도로 복귀하는 총 6개월의 여정이었다. 청량 기간 동안 낮에는 평균 40km씩 이동하며 청량을 하고 밤에는 전문 관측 기록을 남기는 강행군이었다. 이노는 청량 여행 중에 매일같이 일기 형식의 기록을 남겼다. 기경 후 3주에 걸쳐 청량 데이터를 기초로 지도를 제작 12월에 막부에 제출하였다. 이노 지도의 정확성과 치밀함에 감탄한 막부는 이노의 공을 지하하고 동일본 전체에 대한 지도 제작을 이노에게 의뢰한다. 지구의 크기 계산을 위해 나섰던 실측 여행이 이노도 알지 못했던 천부적 지도 제작 능력을 끌어낸 셈이었다. 이를 계기로 이노는 본격적인 전일본 해안선 청량 여행에 나선다.
1800년 제1차 청량부터 1816년 제10차 청량에 이르기까지 총 17년에 걸친 집념의 대여정이 계속되었다. 마지막 여행인 10차 실책에서 돌아왔을 때 인호의 나이는 고위를 훌쩍 넘은 71세였다. 봉인된 지도. 에도 막부는 인호 타다타카의 업적을 기려 인호 부자를 칼을 차는 무사로 신분을 높여주었다. 1817년 인호가 1차 청량에서 수집하지 못한 홋카이도 해안의 청량 데이터를 제자의 도움으로 마저 확보한 인호는 그동안 모은 데이터를 기초로 전 일본 지도 제작에 착수한다. 각 데이터에 기초하여 지역별 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인호의 관심사는 일본 열도의 해안선을 최대한 정확히 지면에 표시하는 것이었다. 정확한 해안선은 정확한 일본 모습과 크기의 구현을 의미한다. 인호는 이를 위해 곡면 위치 정보를 평면으로 옮기는 오차 보정 계산법을 고안하기도 하였다. 근대 유럽 지도의 투영법에 필적하는 발상이었다. 안타깝게도 인호는 일본 전도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1818년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3세였다. 나머지 작업은 인호와 함께 호흡을 맞추던 제자들에 의해 계속되었다. 인호 사거 3년 뒤 대망의 대일본 연해여지 전도가 완성되었다. 1821년 에도성에서 막부의 고위 관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도의 공개식이 거행됐다. 인호가 풍찬 노숙을 마다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 청량한 일본의 해안선이 살아 꿈틀거리듯 담긴 지도가 펼쳐지자 보는 이들은 눈을 의심하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36,000분의 1 축척 대지도 214장, 21만 6천분의 1 축적 중지도 8장, 43만 2천분의 1 소지도 3장으로 구성된 지도는 규모와 정확성에 있어서 당대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너무나 정확한 지도 제작에 놀란 막부는 인호 지도를 목부의 공식 문서 보관소인 모미지 야마문고에 비장하고 외부 유출을 금지하였다. 지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막부로서는 이러한 상세한 지리정보가 일반에게 유통되도록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후 인호의 지도는 서양 세력의 서세 동점이 커지는 1860년대까지 막부 외 일반 사용이 봉인되었다. 지도의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막부는 인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였다. 막부는 1차 에이조치 청량 이드미해 인호 타다타카 가게타카 두 부자에게 묘지 타이토 무사계급 신분의 상징으로 성을 사용하고 칼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신분 상승을 공인하였다. 인호가 청량 여행을 떠날 때마다 막부는 공무여행 통행증을 발급하고 소정의 예비를 지급하였다. 지도가 완성된 후에는 그 손자 다다노리에게 복록이 지급되고 에도의 사택이 제공되었다. 인호의 공적에 대한 막부는 대를 잇는 영예와 보상으로 보답하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